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 명품 인생으로 살아 품격 높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공감방송에서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에 꼭 걸맞는 참으로 명품 인생으로 사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서울교육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장님으로 계시는 홍승표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셨는데 인사 말씀과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교육 인생 이모작 센터장으로 있는 홍승표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명품 인생이라는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퇴임 후에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가셔서 서울교육 이모작 지원센터 이모작이란 말이 있는데 그 이모작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사 지을 때 네. 이모작이죠. 네, 두 번 네. 농사 짓는 거. 네, 네. 예, 요즘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 네. 예, 그런데 우리 이제 교직자들은 62세 정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교육자들이. 네, 네. 그러면은 100세 산다 그러면 38년을 더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농사를 져야 된다 하는 뜻에서 네. 이모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네. 교육인생 이모작센터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40년, 뭐 많게는 45년 정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교우로 일하시다가 퇴임하셨는데 그 노하우를 그 이모작에서 다시 한번 실현하자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현재 서울시 이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께서 네. 뭐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네. 이제 국민들 특히 이게 학부모들께 우리 교육이 그렇게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네. 현실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고 교육자들이 네. 사실 교육청 앞에 가면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네. 그러려면 뭐 인력만 늘리고 예산만 많이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감께서 그 퇴직한 분들이 네. 전문성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네. 지금 62세는 아직 젊은데 네. 이런 걸 좀 현직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만들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모작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예. 작년에 네. 제가 4월 26일부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네, 센터장으로. 네, 네. 그러니까 8개월 조금 네. 넘었나요? 네. 지금 그렇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어떤 홍보랄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부센터장 2분, 또 정책연구관 1분, 네. 그러나 그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현재 주무관 2명이 이제 그 일을 돕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아지죠. 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 한 15분 정도가 이제 추진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네.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씩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네. 그런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동아리 활동이랄까요? 거기에 이제 퇴임한 분들 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랄지 또는 어떤 주민이랄지 이렇게 돕고 아마 그런 활동도 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어떤 그 동아리 활동은 몇 개 정도나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퇴직 교원들은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요? 예.
지금 동아리가 30여 개 단체가 지금 네.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네. 회원은 지금 1,000분이 넘었습니다. 작년 그렇습니까? 12월 말로 해서. 네, 네. 그러나 아직 현재 서울시 관내에 있는 퇴직 교직원들이 네. 8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이제 일일이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네. 시대라 네.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줄 수 없겠네요.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한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좀 쫓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1,000분이 넘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럼 8만 명의 1,000분이라면 80분의 1인가요? 그렇죠. 아직은 아직 너무 뭐, 예, 요 그렇습니다. 더 많이 알리고 그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나서 어떤 그 보람이랄지 그런 얘기를 어떤 얘기를 혹시 들으셨어요? 예, 지금 네. 저희가 이제 그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네. 홍보 방법이 네. 마땅치 않아서 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네. 각 11개 지역청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네. 11 지역청을 돌면서 네. 연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퇴직한 분들을 모시고 네. 우리 이모작센터의 취지도 말씀드리고 회원 네. 가입도 하시라고 그러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연금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네, 네. 또 사학연금관리공단 네. 거기에는 8만 명 이상의 그 퇴직하신 명단이 다 있잖아요. 네. 그분들과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도와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서 네. 활동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그 지난번 와서 보셨는데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그 발표회가 네. 있었습니다. 작년이네요 벌써. 네. 작년에 한 활동을 발표하는데 10개 단체가 이제 네.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네. 퇴직한 분들이 이런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나. 네. 근데 그분들도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보수를 받지 않고 네. 봉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자랑스럽고 즐겁고 네. 행복하다는 말씀을 네. 그래서 너무 이모작센터 잘 만들었다. 이거는 영원히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모작센터에서는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어떤 자기 취미 활동을 하면서도 보람되게 학생들을 가르친다거나 또는 어떤 학교에 가서 뭐 화단을 꾸미고 하는데 그렇죠.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도 그 인원이 제한되고 시간이 안 되고 하는데 그때 노하우로 교장선생님이나 그렇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지원해주면 얼마나 예. 보람 되겠어요. 예. 정말 귀하고 저도 이 소리를 듣고요. 정말 꼭 해야 할 일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찾아서 해주구나.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 뭐 여러 개 단체가 있지만 네. 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은 네. 이게 숲 해설하는 단체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 퇴임하신 분들 한 20분 정도가 모이셔가지고 네.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신청하는 학교 받아가지고 학생들 인솔 해서 네. 주변에 있는 숲에 가서 네. 그 우리 어릴 때 이제 뭐 나뭇잎 가지고 만들어 놀고 뭐 어떤 곤충도 보고 이렇게 많이 자연에서 네. 살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그렇게 못 하니까 네. 그 분들이 그 학생들을 모시고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도 가봤지만 네. 아주 뭐 어쩌면 그렇게 재밌어 하고 근데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네. 또 그런 걸 선생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네, 현직의 네. 젊은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아주 저도 그냥 보람이더라고요. 아주 그걸 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전체 학교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뭐 그 외에 뭐 화단을 꾸며드린다든지 수목 관리를 해드린다든지 또 학교의 안전 문제로 안전 서포트 활동을 하신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봉사하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퇴직 교직원들이 할 분야는 너무 많다. 거기에 오시면 하면은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렇죠. 참여할 일이 많다 이 말씀이죠. 예, 어느 분이라도 퇴직하시면 오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학교에 도서 지원 업무를 좀 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예.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 기회를 주셔서 했는데 학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다시 이렇게 초임 교사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졌고요. 맞습니다. 뭔가 그 일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뿌듯한지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 대하니까 너무 신이 나고 기뻐요. 아침이 새롭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다려지고 그래서 그런 활력소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정말 너무 귀한 일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오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지원이란 게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게 더 효과적이겠다. 서로 동아리끼리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지원도 되겠지만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조금씩은 하는 그렇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한 이제 유형을 나누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금전적인 거 일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보람 있는 일을 하면 돼. 전부 무료로 봉사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조금 교통비나 좀 점심이라도 사주고 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용돈이 조금 부족한데 그런 정도 소액의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나 지금 퇴직했지만 내가 정말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분들이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 유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일자리라든지 하실 자리를 이제 만들어 드리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하신데 정말 그 올해도 정말 건강하셔서 지원 업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센터장님은 일 하시기 전에 이제 그 교육자로서 학교에 계신답니다만은 그 퇴임한 후에 이 자리에 막 오신 건 아니죠. 지금 1년 됐습니다. 이제 8년이나 됐습니다. 8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 하고 계셨는지 조금 궁금하시네요. 처음에 이제 교육장님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요즘 이름으로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2008년 8월에 퇴임을 하고 한국 청소년 리더십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 리더십 센터의 그 산하 그 회사인데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을 교육하는 그런 곳입니다. 미국의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 그거를 이제 전파하는 그 코비사의 한국 파트너사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 청소년 리더십 센터 소장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퇴직하고 가서 한 3년간 이 학교 또 이제 그 교사 또 학부모 학생 이들에게 이제 리더십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겸해서 이제 그 서울 금천구가 있습니다. 금천구 청장이 이제 차성수 청장님이라고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청장을 하시면서 저보고 이제 그 교육 이제 행정청에서도 교육 지원금을 많이 지금 학교에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그런데 이제 그 행정청에는 교육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맡아서 좀 학교가 교육 사업을 하는데 좀 이렇게 시너지 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금천구 평생학습관 소장으로 한 6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작년에 서울 인생 이모작센터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뭐 퇴임하신 후에 대부분 또 여행도 다닌다거나 쉽게 말하면 골프를 치신다거나 되게 이제 그렇게 여생을 나름대로 여유 있게 보내다가 그러신데 교육장이 뭐 하루 쉬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어떤 2세 교육 또는 뭐 주민 교육이랄지 이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네요. 너무 대단한 삶을 정말 사십니다.
교육장님 이렇게 이제 그 센터장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또 교육장까지 되셨다. 우리 그 학교부 교육지원청이 서울만 해도 11개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육장 되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시기까지 말할까 어떤 인생 철학이랄까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떤 정신으로 살아셨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사실. 예, 아이고 제가 뭐 남이 원하는 또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교육장이 됐다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뭐 탁월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네. 위에 분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인생 철학으로 갖고 있는 거는 네. 제가 이제 교육장으로 하면서도 제 뒤에 이렇게 써붙여 놓은 그 이게 그 문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옵티미스트가 되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제 옵티미스트, 예, 옵티미스트. 네. 옵티미스트라는 거는 이제 긍정주의죠. 네. 낙관주의. 그러나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네. 모든 걸 그냥 낙관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좋은 게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모두가 있는 이 환경을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사람을 옵티미스트라고 그럽니다. 네. 제가 이 옵티미스트라는 얘기를 듣고 자 우리나라 환경을 보면은 네.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비관론자가 많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비관론자의 특징은 잘못된 것은 모두 남의 탓이에요. 예. 잘된 건 내 탓이고. 와, 예.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뭐 요즘 정치를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난 도대체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전부 남이 잘못했다는 예. 거예요. 자, 과연 이것이 비관론자의 특징인데 이 비관론자가 많아지면은 그 나라가 멸망을 한다. 네.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관론자의 반대가 옵티미스트예요. 네. 이 옵티미스트는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다. 아. 모두가 내 탓이죠, 이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자기가 있는 그 주변을 어떻게든지 내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이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이런 옵티미스트가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려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감방에서 사는 네. 명품 인생 바로 그것 같아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정말 명품이 되어서 내가 사고한 이 주의를 더 품격 높게 만들자 그런 의미인데 정말 우리는 잘한 일은 그냥 자기가 잘해서 해야겠다고 못된 일은 남 탓하는 데가 참 많았었는데 정말 잘한 일은 더불어서 모두 함께 해줬더니 잘 됐다 그러고 안 되니 못된 일은 내가 좀 더 생각을 더 좀 잘할 것을 내가 열심히 더 참여할 것을 하면서 자기한테 돌린다면 그렇습니다. 이 생활이 좀 더 따뜻하고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오는데 교육장님은 그런 철학으로 해서 사셨군요. 네. 그 교육장님 평상시에 어떤 그 취미 활동 같은 것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취미라기보다도 제가 뭐 취미도 있고 이제 지금 다른 또 제 인생 이모작 센터 말고 네. 또 이제 봉사하는 것이 한국 적성찾기 국민실천본부라는 그 법인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우리가 교육자로 이제 퇴직을 했는데 항상 마음에 남는 것이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네. 우리 교육이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은 이 기성세대, 우리 기성 교육자들이 과연 얼마나 잘했을까? 잘했으면 이런 환경이 됐을까? 이런 반성을 늘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뭐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이게 행복해질까? 현직에 있을 때 못했지만 그것은 학생들이 자기 적성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고 미래 진로를 찾아가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고쳐져야 된다. 이런 좀 운동을 하는 단체로 한국 적성찾기 국민실천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퇴직하신 분들과 함께 학생들 적성을 찾게 해주는데
애를 쓰고 있고 네. 또 그런 운동을 네. 교육을 좀 바꿔야 한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취미는 네, 예, 취미는 예술 활동 예, 좀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예술 제 적성이 네. 이제 그 미국의 벤지거 박사의 그 두뇌 유형에 보면은 두뇌를 네 가지로 나눈다면은 네, 네. 그 중에 우측 전내형에 제가 해당됩니다. 네. 우측 전내형은 창의적이고 네. 호기심이 많고 예. 예, 이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런 또 이제 뭐 예술 이런 쪽에 예. 관심이 많고 네. 그런데 저는 이 교육자가 된 게 이 적성에 맞아서 된 게 아니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직업을 찾기 위해서 온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적성에 맞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노력을 했을 뿐이고 네.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뮤지컬도 예. 이제 아. 뭐 잘은 못 오지만 네. 하여튼 기회가 와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국립극장이나 또 대공연장, 장축체육관이나 수천 명 뭐 이런 데서 뮤지컬도 수십 차례 했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그건 잘 몰랐었어요. 저는 너무 겸손하시고 하시는데 아 여기 좀 피아노도 있거나 뭐 있으면 한번 싸시던데. 아이고 뭐 그런 건 그러면 아니고요. 최근에 했던 예. 어떤 그 작품 있었던 예,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까르페디엠이라고. 예, 뭐이 밤을 즐기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뭐 있고 죽은 시인이 사회라고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학생 교육을 하면서 겪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현재 실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도 나오고 이제 교장 선생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교장 역을 제가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한 15,000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공연 기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한 대목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아니 정말 어떻게 하는 거지? 교장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여기서 노래를 하기는 네, 노래. 그렇고 아 그래요? 예 지금 이 촛불 같은 내 인생 네. 앞으로 나는 이 학생들의 그 행복한 꿈을 향해서 나는 살겠다. 네.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네.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모두가 이제 교육자들이라면 가슴이 찡하고 예, 뭉클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이제. 그 혹시 기회 언제 또 공연할 예, 기회 뭐, 있습니까 혹시? 우리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저도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그 공연하려면은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글쎄, 그 그러시군요. 예산 만드는 게 몇 년이 걸립니다 또. 그럼 그런 네, 지원을 어디서 그래서. 좀 받아야 할 텐데. 예, 거의 그 재능 기부 차원에서 배우들 모두 그리고 참여하는 그런 극단 예. 모두 재능 기부로 하기 때문에 예. 아주 어렵게. 예. 그래도 장소 빌려면 대여도 그렇습니다. 있어야지. 그 전부 이제 홍보 알리려면 많은 또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도 다행히 이제 작년에는 서울시 교육감께서 예. 와서 보시고 아주 예. 감동을 하시고 조금씩 좀 도와주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학생 교육을 시키는 이제 그 예산 그런 이제 소규모 예산 그런 건 좀 예. 작년에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큰 힘이 됐죠. 네, 그 센터장님으로서 그래서 하여튼 그때 뽑히셨네요. 보니까 예, 적극적이시고. 이게 상당히 바쁘지 아무래도요. 예. 예. 아까 그 내 말씀 다시 예, 오셨는데 두뇌요. 예. 실제로 교육장님은 전번에 그 신설동의 학습지원센터, 교사학습지원센터. 그것도 예, 그때 그것도 제가 이제 정보 담당 장학관일 때 장학관이시네요. 처음 만든 거죠. 만드셨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또 만든 게 거기서 이제 꿀맛닷컴이라고 네. 서울 사이버 가정학습 그때 회원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네. 서울 학생들 네. 회원이.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잘 운영되는 거라 가끔 보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저 교육장님은 그래도 그 내에 맞는 역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험실할지 창의랄지 하긴 그 있었기 때문에 그 인지 조금 좀 남들이 좀 예. 돈키호테 같다 좀 엉뚱한 짓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공무원 같지 않으니까 모험 예 모험 그래서 같은 막 정해진 그런 거 것만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예. 오해도 하고 그럽니다. 예.
아무튼 그 젊은이들한테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제 교육자님으로서 어떤 평소에 생각한 거나 꼭 부탁이 있다 하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키포인트 한마디로 한다면 영향력의 원을 넓혀라. 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 얘기입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의 저자. 네. 그 영향력의 원을 넓혀라는 코비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네. 성공한 사람들을 전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노력한 사람이더래요. 네. 이제 우리가 하는 일 중에는 관심만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네. 뭐 날씨가 맑게 한다든지 뭐 이게 지진이 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또 뭐 김일성이가 핵 만드는 걸 뭐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관심만 둘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 할 수 있는 분야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네. 대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네. 흔히 뭐 김일성이가 왜 그래, 미국 대통령은 왜 그래,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은 왜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네, 네.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네, 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거보다는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가진 영향, 네. 이거를 어떻게 확대를 할까, 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못할 일도 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젊은 사람들에게 남이 탓을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최선을 다하라. 네. 그렇게 영향력을 원을 넓히다 보면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네. 이런 뜻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네. 네. 제가 참 오늘 들어보니 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옵티무스, 예, 옵티미스트가 되자. 그 영향력을 예, 영향력의 원을 넓히자. 살라. 예. 너무 귀한 말씀을 참 주셨어요. 그 제일 주 업무가 아무튼 교육 인생 이모작 그 센터장님으로서 그 퇴임한 분들 예. 또는 퇴임을 앞둔 분들에게 혹시 꼭 한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예, 저는 뭐 네. 저도 마찬가지로 퇴직 교직원인데 네. 스티븐 코비가 그랬습니다. 네. 사람이 재산이나 네. 명예만 있다고 인생이 마지막까지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뭔가 마지막에는 이 7번째 습관에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런 네. 7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 내 마지막 삶을 정말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봉사 활동을 네. 많이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저는 봉사 활동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맞춰서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어떤 종교든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네. 우리 교육인생 이모작 센터에 오시면은 아마 당신이 좋아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 인생을 멋지고 좀 멋있게. 보람있게 살지 않으시겠느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 아까 종교생활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센터장님도 종교 가시었습니까? 예, 저도 뭐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요. 예, 그러시구나. 뭐 네.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신자는 아니고요. 그냥 겸손하신 열심히 말씀. 그냥 네. 좋은 말씀을 따라서 하겠다. 네. 제가 하는 이런 활동과 거의 제가 종교관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정말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아마 퇴임을 앞둔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제 퇴임하신 분들이 내가 다시금 또 활기찬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센터장님 모신 게
참 유익한 시간이고 보람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근데 진행자님께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이제 가끔 이 공감방송을 보는데요. 네. 아주 참 감동 깊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진행자님이 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어떤 때는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를 이렇게 읊어주시고 그러는데 네. 오늘 제가 나와서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여기 어울리는 시 하나 없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읊어주시면 좀 영광이겠는데. 근데 저는 오늘 그 교육장님 모시고 우리 센터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참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정말 귀하신 분 이런 생각 해보면서 그 말씀 하시니까 그 롱펠로 있죠. 예. 롱펠로 뭐 인생 창가라는 시도 참 멋있고 좋은데 거기에 그 아름다운 사람 만나고 싶다는 그런 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시 소개하기만 아이고, 그거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롱펠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나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어가는 우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삶의 거친 벌판에서도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다 보면 바라다 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거나 투박하지 않으면서도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제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 곱게 간직하고 싶다. 감사합니다.